여러분은 스테이지 파이터 5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리뷰 시작합니다. 5화에서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세 파트가 함께하는 위혼무 작품을 위한 계급별 오디션이 진행이 되었어요. 퍼스트 분들이 서브 주역을 선택해서 오디션을 보는 거였거든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머리도 써야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이건 지금 춤만 잘 춘다고 해서 메인 주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와 춤을 췄을 때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골라야 하는 거란 말이죠. 학교를 같이 다니거나 단체 생활을 같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알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장르도 다르고 서로 춤을 어떤 스타일로 추는지도 모르는데 골라야 하는 거란 말이죠. 눈치와 전략의 싸움입니다. 눈치 없는 저는 저기에 참여했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컨드 분들은 테크닉 오디션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무용이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무용의 깊은 호흡은 단시간에 따라하기 힘든 건 맞는데요. 그건 한국무용 전통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승무와 살풀이 같은 작품에서요. 근데 지금 스테이지 파이터에서는 한국무용 창작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국무용 창작은 사실 현대무용 느낌이 정말 많이 나서 창작 분야로 오디션을 보면은 한국무용이 저는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무용의 자반과 같은 테크닉은 현대무용 하시는 분들이 금방 따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예시를 들자고 하면은 동학콩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금상을 받으면은 군 면제가 돼요. 그래서 성인분은 남자 금운동, 여자 금운동을 따로 줘요. 그래서 동아콩쿨에서는 전통 분야, 창작 분야 이렇게 따로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창작하시는 분들은 원래 예선 본선에 전통 작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해부터 규율이 바뀌었어요. 창작하시는 분들이 예선에 전통 작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왜 바뀌었는지 몰랐는데 어떤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규율이 바뀌기 전 해인가에 한국무용 창작 분야 금상이 현대무용 전공자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가 취지에 맞지 않으니 한국무용 전공자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전통 작품을 예선에 보고 본선에는 창작만 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한국무용 하시는 분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용 전공하시는 분들이 난 자우세 테크닉을 할 거야. 엄무리 장단을 쓸 거야. 라고 이제 장난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무용 전공인 저로서는 너무 오글거려서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이거를 제가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거 리뷰하려면은 본방에다가 다시 보기 2회는 꼭 해요. 그래서 총 3회를 보거든요. 못 봐도. 근데 이 장면은 볼 때마다 오글거려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뭐랄까, 여러분이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테크닉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느낌과 비슷할 것 같아요. 군무분들은 안무 동선 창작 오디션이 있었죠. 발레 파트가 안무 따는 게 느렸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렇지 연습을 하면은 뭐 나중에는 다 비슷해지거든요. 당일에 하는 것만 아니면.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당일에 받아서 당일에 오디션을 본 느낌이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그러면은 안무를 넣겠다면 많이 불리해져요. 왜냐면 순서를 다 알아야지 동작 디테일을 잡고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안무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리고 보경 코치님이 종인 무용수님한테 이번에도 대장 역할을 했냐고 질문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답하는 과정에서 한국 무용들이 조금 불안했던 장면들이 나왔어요. 종인 무용수님이 다른 무용수분들의 동선 제안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고 본인의 의견만 이제 밀고 나가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저는 대학 시절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 게 조별로 3인무 동선을 짜서 시험 보는 거였어요. 다행히 저랑 제 친구는 싸우지 않고 동선을 짰고 한 명은 시간이 안 맞아서 동선 짜는 거에 참여를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신 저희가 짠 동선에 불만이 없이 잘 따라와 줬어요. 근데 그때도 기말고사 끝나고 교수님이 동선 짜면서 싸우지 않았냐고 물어보셨어요. 두 번째로 대학교 무용과를 가면은 창발이라는 걸 해요. 아, 제가 이 영상 맨 끝에 꿀팁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창발이라는 게 뭐냐면은 창작 발표의 줄임말이에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모든 파트가 다 합니다. 이걸 해야지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어요. 팀을 만들어서 음악, 동선, 안무, 의상 모든 걸 구상을 해서 공연을 올리는 작업이에요. 중간에 교수님한테 검사 받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때 정말 많이들 싸워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나시 원피스 의상을 입고 싶어 하고 누구는 바지로 입고 싶어 하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오셔가지고 원래 창작 발표회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는데 누가 중심으로 만들었는지 싸운 거는 잘 풀었는지 발표회 끝나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경 코치님이 하신 저 질문은 교수님들의 약간 필수 질문인가 봐요. 그래도 어쨌든 칼군무를 보여준 한국무용 멋졌습니다. 발레 분들은 동선 싸움 안 하고 조화롭게 잘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모두 동선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레 전공분들을 무시하거나 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발레 자체가 정말 정확한 답이 있는 무용이니까 그 부분을 전공하면서 많이 연습을 해서 동선이나 창작을 접할 기회가 다른 장르보다는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라서 평화롭게 동선을 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발레 파트 분들에게는 어려운 미션이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현대무용은 진호님이 군무 듀엣 아이디언에서 진행했잖아요. 저는 사실 군무의 듀엣을 처음 봐가지고 저 의견을 사람들이 수용할까? 싸우지 않을까? 했는데 안 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션을 보셨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경험이 너무 부족하구나 라고 했는데 최수진 코치님이 심사평에서 군무로 듀엣을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고 상길 무용수님도 군무 안무에 듀엣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이제 말하시는 걸 보고 그냥 진호님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셨고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뭔가 한 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코치님이 현대무용 군무가 솔직히 잘 맞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듣고 기준점이 굉장히 높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단체 생활을 8년 정도 한 사람으로서 군무가 안 맞으면 공연 볼 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현대무용 오디션 하는 거 보고서는 불편한 거를 못 느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서는 기준점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컨드 분들은 테크닉 오디션이었죠? 성현 무용수님이 현대무용 전공인데 발레를 너무 좋아해서 발레랑 테크닉 오디션에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한국무용을 전공했지만 예중, 예고, 대학 시절 내내 발레를 부전공으로 배웠고요. 예고, 대학에서는 현대무용도 부전공으로 배웠어요. 제가 발레를 잘할까요? 아니요, 못해요. 근데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부전공을 전공만큼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성윤 무용수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김시원, 정혜성 무용수님이 첫 오디션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맞나 싶어요. 시원 무용수님도 잘하시는 분이고 혜성 무용수님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국무용 전공한테 현대무용 테크닉 단시간에 하라고 하면은 저는 부상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분명히 몸을 던지면서 할 텐데 이건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꼭 이렇게 했어야 됐나? 라는 의문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리고 김영웅 무용수님, 김우관 무용수님 오디션에서는 저는 김우관 무용수님이 물고기를 따라한 것만으로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국무용 전공이기 때문에 한국무용 편드는 거라고 혹시 누군가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엠넷이 지금 한국무용 전통 분야가 아니라 한국무용 창작 분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한국무용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무용의 깊은 호흡과 발디딤은 전통에서 많이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김상길 무용수님과 김경원 무용수 분들의 오디션은 테크닉 전쟁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두 분 좀 중간에 회의에서 서로 동작 합의를 보면 좀 좋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혜연 무용수님, 박준우 무용수님 오디션이 있었어요. 저는 회차가 갈수록 혜연 무용수님 너무 좋아요. 무용도 잘하는데 인성도 너무 좋아요. 혜연님은 진짜 키 때문에 무용하면서
불공평한 일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멋진 무용하시는 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용할 때 키가 작으면은 어떤 점이 불리한지 나중에 이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무용수님, 양성윤 무용수님 오디션에서는 역시 성윤 무용수님 발레 좋아한다고 하시더니 정말 멋진 발레를 보여주셨어요. 태여성 무용수님은 부상을 당해도 끝까지 도전하시는 모습 자체가 너무 멋졌습니다. 강경호 무용수님, 김균현 무용수님 오디션에서는 저는 솔직히 경호 무용수님한테 놀랐어요. 경호 무용수님이 이제 외모가 날카롭게 생기셔서 성격도 날카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번부터 태우 무용수님 눈망울에 마음이 약해져서 뽑고 이번에도 균현 무용수님 배려해서 테크닉 넣고 그냥 인성 천사이신 것 같아요. 서바이벌에서 누가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하냐고요, 정말. 그리고 백상아, 이진우 무용수님 오디션은 뭐랄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이 분량이 많겠지만 이제 다른 무용수분들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오디션이죠. 류태용 무용수님은 저는 사실 현대 댄스 필름 이후로 관심 있게 보는 무용수님인데요. 이번 오디션을 보면서 느낀 거는 댄스 필름 역할이 태용 무용수님한테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한테 맞는 작품이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댄스 필름에서 느꼈던 모습은 이번 오디션에서는 사실 저는 못 느꼈어요. 그리고 효준 무용수님이 오디션 볼 때 호정 무용수님과 종철 무용수님이 잘하는 구간에서 본인이 이제 그들을 가릴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 보고서는 제 대학교 입시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사실 무용을 전공했지만 경쟁과는 거리가 멀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입시 전날인가? 선배 언니가 저에게 꿀팁을 알려줬어요. 따라하기 시험을 보러 2명씩 들어가는데 동선 이동을 하면서 옆에 사람이 제 앞으로 와서 저를 가려버리면은 제가 반대쪽 동선으로 갈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앞으로 가서 그 사람을 가려버리라고 언니가 알려줬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전략을 짜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철 무용수님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마다 데스노트가 생각이 나요. 거기 나오는 라이토였나? 자꾸 뭔가 뮤지컬 배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용은 항상 잘하십니다. 호종 무용수님은 뭐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른 분들이 이제 국립무용단 있다가 왜 나왔지?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호종님이 춤 스타일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이 좋아도 상황이 언제나 주역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군무를 가면은 호종 무용수님의 색깔을 없애버리고 모두가 한 호흡에 같이 가는 각도와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호종 무용수님에게 맞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제 주변에서도 무용단에 갈 만한 실력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준비를 안 하거나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개인 안무 오디션도 봤잖아요. 효준 무용수님 표정 연기 미쳤어요. 그리고 유찬 무용수님은 사실 저도 부드러운 무용만 잘하는 무용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그냥 부드러운 걸 더 잘하는 무용수?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정 무용수님은 팔 땡기는 동작, 발 구르는 동작, 마지막 포즈. 와, 그냥 너무 잘하세요. 단지 저게 한국 무용이냐? 라고 물으면은 저는 한국 무용에 기반을 둔 호정님의 무용 장르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외국인 친구가 와서 저한테 한국 무용 보여줘 하면은 호정님의 무용보다는 전통 한국 무용을 보여줄 것 같아요. 사실 무용이라는 장르 자체로는 호정 무용수님에게 그만큼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무용수님들 보면은 다들 어디서 연기 수업을 받고 오시는 것 같지 않아요? 다들 표정 연기가 미쳤어요. 저도 표정 연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꿀팁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대학교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원래회, 뭐 창작 발표회, 정기 공연 등의 이름으로 공연을 해요. 무료 공연입니다. 학생들이 창작 안무한 발레, 현대, 한국무용 공연을 볼 수 있어요. 티켓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가끔가다 이제 티켓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제 기준 대학교, 제가 나온 대학교, 그다음에 제 친구들이 했던 공연에 갔었을 때는 티켓이 필요한 적이 한 번도 없긴 했었어요. 그리고 일정은 각 대학교 무용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학교 들어가 봤는데 11월 중순쯤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 학기에는 졸업 작품을 해요. 그래서 창작 발표회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은 그 학교의 졸업 작품 발표회를 보러 가시면 더 좋고요. 안 돼도 창작 발표회도 학생들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서 하는 무대니까 보러 가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들으신 분이 있다면은 저에게 2 개만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스테파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스테파도 언젠가는 끝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콘텐츠가 올라오면 좋겠나요?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로 올라오면은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영상 편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검정 화면에 자막이나 난데없이 지점토를 갖고 노는 영상을 올렸는데 일단 검은 화면 자막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심해 보였고 찰흙은 이게 괜찮나 싶기도 하고 사실 캡처해서 올렸던 게 저는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를 들어 그냥 검정 화면에 나와도 상관없으시면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아무 말이라도 좀 알려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조회수 올라가는 거랑 좋아요 있는 거 보고 그래도 뭐 나름 궁금한 걸 올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가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을 이제 보고서는 맞게 했나 보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사실 전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은 어떤 콘텐츠가 올랐으면 좋겠는지 영상은 뭐가 원하시는 게 있는지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